6장 힘과 운동 2에서 마찰력, 마찰 기준으로 여기 있는 내용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현재 마찰력에 대한 설명은 다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기준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지금 안 나올 뿐만 아니라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05 개정교육과정 그 이전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봤겠지만 이후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일반 물리부터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느낌이 좀 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쉬운 문제를 갑자기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방법 중에 아주 간편한 것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저항과 마찰은 모두 무시한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풀만했던 문제가 지금부터는 마찰을 이러이러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만 해도 단순한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지게 돼요. 그런 마찰력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학생들하고 같이 보긴 할 건데 지금 좋은 책이지만 우리 할리데이 교재가 이쪽 부분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싹 다 재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먼저 마찰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역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마찰력이 작용한다 안 한다의 느낌과 물리적으로 해석할 때의 마찰력 존재 유무, 그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게 마찰력, 프릭션 정의를 이렇게 하자. 마찰력이란 접촉한 물체 사이에서 그 접촉면에 수평, 나란한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자라고 재정의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접촉한 두 물체 사이에는 일단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 수직항력은 특정 물체와 또 다른 물체 사이에 접촉만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그 수직항력은 0뉴턴일 경우도 있지만 접촉만 해 있다면 위에 있는 물체가 아래에 있는 물체로부터 수직항력을 면의 수직 방향으로 받고 아래에 있는 물체는 내가 뭔가 위 물체로부터 수직항력, 수직력을 받는다 치면은 이 면에 또한 수직 방향 아래로 받겠다라고 그런 힘이 있다 치고 그런 힘이 작용한 결과 물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수직항력, 수직력이라면 마찰력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 그 면에 대해서 내가 수직 방향으로 법선 방향으로 받을 힘, 수직력, 수직항력 말고 그래서 내가 이쪽 저쪽으로 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받을 힘은 뭐 없을까 그랬을 때 그런 것은 통칭 마찰력이다 라고 해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마찰력이 미끄러지면서 열도 나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도 일으키고 굉장히 다양한 작용을 할 것이 마찰력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접촉, 어떤 힘이 가해질 때 그 힘의 수직 방향인 것은 수직력이라고 얘기해버리고 면의 나란한 방향일 것은 마찰력이라고 해버리자 라고 개념을 다시 잡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그런 마찰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지마찰력, 두 번째 운동마찰력인데 이 두 가지 힘이 작용할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지마찰력, 운동마찰력, 물체에 언제 작용하죠? 라고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정지 있을 때요, 운동할 때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오해고요. 상대적으로 정지했을 때, 상대적으로 운동할 때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뒤에 문제에서도 또 나올 텐데 자 여기 물체 하나가 있고 어떤 면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물체의 특정 지점 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물체가 일단은 서로 접촉을 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전체 밑에 있을 물체와 그 면 위에 있는 새로운 물체 간의 접촉이 있는데 전체 물체가 모두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을 때 문제는 해당 물체와 수정 테이프와 아래에 있는 면 사이에 무슨 마찰력이 작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접촉해 있으니까 수직항력도 있을 건데 만약에 마찰력이 있다면 그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무슨 종류일 것이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체 있습니다. 위에 놓여있는 수정 테이프 있고요.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야 된다고. 뭐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만 서로 간에 면과 물체 사이에 상대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을 때는 둘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운동 마찰력도 역시 물체가 운동할 때 받는 마찰력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또 다른 물체가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물체는 정지해 있을 거예요. 정지해 있을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물체를 내가 이렇게 또 잡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정지해 있을 건데 지금 밑에 있는 물체만 쓱 빠져나가요. 쓱 움직여요. 이럴 때 엄밀히 말해서는 조금 움직이다고 해야 되겠지만 물체가 0m/s의 속도가 유지된다고 치고 그럴 때 밑에 있는 물체만 이렇게 움직일 때 뭔가 둘 사이에 접촉면에 위치 이동이 있죠? 여기 있었다 여기로 접촉면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물체 자체는 정지해 있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현재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처럼 어떤 물체 사이에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냐 운동 마찰력이냐 무엇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 물체들 자체의 절대적인 속도의 정지, 운동 상태를 구분해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 물체 사이에 면을 맞대고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있느냐 또는 미끄러지고 있느냐 미끄러지지는 않고 있느냐를 가지고 둘 사이에 운동 정지 마찰력 어떤 것이 작용할지를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B 3kg짜리 물체 위에 A 2kg짜리 물체가 이와 같이 놓여 있다. 둘 다 면들은 모두 평평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요. 맨 아래 이 부분은 매우 미끄러운 부분이라서 A와 B 물체가 모두 서로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5m/s 적당한 속도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럴 때는 각각의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이 얼마겠느냐라는 것부터 찾게 되는데 A가 받는 힘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봅니다. A가 받는 힘, 지구 전체가 A에 가하는 중력이 중력과 속도 9.8 써도 되지만 일단은 10 씁시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A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은 아래로 나의 질량 20N, 나의 질량 2kg에 대한 중력과 속도 10m/s제곱이라고 하면은 20N을 받을 것이고 또한 바닥면이 B와 접촉해 있으니까 이 부분의 접촉에 의한 B로부터 A가 밀릴 방향으로 받는 B가 A에 가는 수직항력, 수직력이 위쪽으로 수직력의 크기는 모른다고 했어요. N 있겠다라고 하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B와 A가 접촉을 했기 때문에 B와 A의 접촉면 나란한 방향으로 뭔가 마찰력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B가 A에 가는 마찰력이 면에 대해 나란한 방향으로 가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 먼저 해놓습니다. A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 B 물체가 받는 힘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봅니다. B 물체도 질량이 있으니까 지구 전체로부터 B가 받는 중력이 3kg짜리 B에게는 중력 완전 아랫방향으로 3kg이니까 30N 작용을 하고 있겠다. A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B가 받는 중력만 생각하니까 B의 질량의 중력과 속도만 곱했어요. 그 다음 B는 줄이 붙어 있는 건 없고요. 장력 또는 탄성력을 가해질 물체도 또 없으니까 A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일단은 보이니까 B는 이 면에 대해 B가 수직으로 A 물체로부터 이 접촉에 의해 B가 받을 수직항력이 아래로 있겠다. 접촉해 있으면 일단 밀리는 힘이라고 표현은 하는 수직력은 일단 써놓긴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힘의 크기는 수직항의 크기는 원래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 아까 전에 B가 A한테 이 접촉에 의해 수직 방향으로 가던 수직력이 N 크기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반작용 힘인 B가 A에 가는 수직력, 이 접촉에 의해서 A가 B에 가는 수직력, 주고받는 물체가 뒤집어져 있고
그 방향이 뭐 반대가 될 거긴 하지만 같은 원인의 같은 종류인 요 수직력이 작용 반작용 관계로서 같은 크기를 가져야 되겠다. N뉴턴을 띄어야 되겠다. 확정은 안 된 크기지만 일단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확인하고요. 그 다음 B물체에 대해서는 지면이라는 것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구 전체가 가하는 중력과 별도로 접촉이라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그 면에 의해 B가 위로 밀려야 되겠네요. 수직으로. 지면으로부터 B가 받을 수직항력이 위쪽으로 N'(N) 크기로 있다고 치자. 여기서 얘기하는 힘들은 다 크기만 얘기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B가 A와 접촉해 있기 때문에 나도 뭔가 마찰력도 이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랬을 때 B와 A의 접촉에 의해 B가 수직항력은 면의 수직 방향으로 받아놓고 이 면에서 나란한 방향으로 받을 어떤 마찰력이 있다 치자. 그랬을 때 이 접촉에 의해 B가 A에게 가하는 F 크기의 마찰력이 있었다면 B는 A로부터 B가 A에 가하던 마찰력, A가 B에게 가할 마찰력도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을 거기 때문에 크기를 F뉴턴이라고 놓자.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이기 때문에 두 힘의 크기는 같다고 놓으면서 만약에 B가 A에게 가는 이 마찰력이 오른쪽이었다면 A로부터 B가 받는 마찰력은 왼쪽이 될 거예요. 그 방향은 또 반대가 될 건데 일단은 방향 모르고 크기만 일단 정해놨다라고 합시다. 사실은 지면과 B도 접촉해 있기 때문에 그 접촉에 의한 마찰력이 B가 받을 마찰력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마찰력까지는 지금은 없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이건 매우 미끄러운 면이라서 그런 건 없다 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의 조건을 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A와 B는 서로 미끄러지지는 않으면서 각자 또는 동시에 5m/s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5m/s로 간다고 했으니까 A 위아래로는 가속되면 안 되겠네. 위로 N 아래로 20N의 중력이 있지만 그래도 위아래로는 가속이 안 돼야 되겠다. 이건 좌우 방향이니까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러면 A가 받을 위쪽 힘 모르는 힘과 아래로 받을 20N 확정된 힘이 아무도 물체 가속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다 해야 되니까 그냥 내가 20 해서 우리는 실제로 물체 가속에 영향을 미치지 말자라고 해서 B가 A에 가할 수직항력은 20N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을 B가 A에 가는 수직력의 반작용 힘인 A가 B에 가는 수직력 또한 그 크기는 20N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B 자체도 이런 아래 윗방향 힘을 받으면서 위아래 방향으로의 가속이 없어야 된다. 위아래 방향으로는 R자임이 0이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니까 아래로 가해질 20N, B가 받을 아래로 가해질 중력 30N 그리고 위로 가해질 수직력 N'(N) 이런 아래 위 같은 방향으로 가해질 B가 받는 힘들은 0 돼야 되니까 아래로 20, 아래로 30 그러면 땅바닥으로부터 B가 받을 수직력이 50N이었으면 그러면 얘들이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상쇄가 되겠다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힘들을 찾아보면 A가 받을 힘은 혹시 면에 대해서 왼쪽 또는 오른쪽 또는 앞뒷면으로 받을 스몰 f라는 힘이 있겠고 B 입장에서는 A는 신경 쓰지 않아요. 힘 찾는 데에만 주고받는 힘 찾느라고 얘기했지 B 자체의 운동을 얘기할 때는 A 신경 쓰지 말고 B가 만약에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 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받을 마찰력이 있었다면 그 힘이 좌우 방향 가속도를 결정할 때 B의 가속도를 결정할 때 또 쓰이겠다.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어떤 가속도를 가진다면 그 가속도의 크기는 A의 가속도는 A의 질량분의 A가 받았을 좌우 방향의 힘 이것밖에 없네요. 방향이 결정되면 그것도 알겠는데
어쨌든 그 크기의 가속도를 가지고 B 역시 B 자체의 질량은 3kg, B가 좌우 방향으로 받을 힘은 아래 위였었고 이건 다 삭제됐었으니까 오른쪽 왼쪽 뭐 이런 방향으로 받을 F에 의해서 적당한 방향으로 이런 크기의 가속도를 갖겠다. 그런데 가속도를 이렇게 써놓고 났더니 지금 문제에서는 두 물체는 서로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함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가속도는 A만 봤을 때 그 속도, B만 봤을 때 속도 일정한데요 라고 했으니까 저 0인데요, 저도 0인데요 라고 해서 이때는 둘 사이에 가해질 F값이 결국은 0 돼야 되겠다. 그래서 둘 사이의 마찰력은 0N 가해진다 라고 해줘야지 돼요. 마찰력이 0N인데 0N이면 실제로는 그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지만 굳이 현재 이 마찰력의 종류를 논하자면 두 물체는 아주 미끄러운 땅바닥에서 위에 쌓여있는 채로 최초 속도를 가지고 5m/s로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어쨌든 미끄러지는 현상은 나타나진 않으니까 그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부터 둘 사이에 작용할 이 마찰력은 굳이 얘기하자면 정지 마찰력이다 라고 하자. 0이라는 값에 대해서는 그 힘 자체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굳이 마찰력으로 종류를 얘기하자 그러면 정지 마찰력 0N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역시 평평한 땅바닥에서 땅바닥과 B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굉장히 미끄러운 땅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A와 B 물체가 이와 같이 포개진 채로 이번에는 B를 외력으로서 10N이 밀고 있다라고 하자. 그런 상황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물체가 땅바닥 위에 쌓여 있는데 여기서 아래에 있는 물체를 밀어서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는 상황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럴 때 둘 사이에는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함께 뭔가 가속 운동을 하든 등속 운동을 하든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A가 받을 중력이나 B로부터 받을 수직 항력 이런 거는 상쇄가 됐을 거라서 표시를 안 했고요. 만약에 A가 힘을 받을 거라면 A가 받을 수 있는 힘은 이 면에 대해서 이제 수직 항력과 A가 받을 중력은 상쇄됐으니까 면에 대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받을 오른쪽 왼쪽 뭔가 F 크기의 마찰력이 있겠다. 자, 그 다음 B 물체도 역시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30N의 중력을 아래로 받으면서 A에 의한 수직 항력을 아래로 받고 지면 땅바닥에 의한 수직 항력을 위로 받고 그랬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B는 중력, 수직력 상쇄될 뭐 그런 상태로 일단은 돼 있다 하자. 그랬을 때 B가 A에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마찰력을 가한다면 A가 B에게 가하는 마찰력이 또한 그 크기와 같은 크기로 만약에 B가 A에게 오른쪽으로 마찰력을 가했다라 그러면 A가 B에 가할 마찰력은 이게 B가 A에게 이 접촉에서 가는 마찰력, A가 B에게 이 접촉에서 가는 마찰력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작용-반작용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작반 성립을 하고 B가 A에게 오른쪽으로 마찰력을 줬다면 A가 B에게는 왼쪽으로 또는 B가 A에게 왼쪽으로 마찰력을 가했다면 A가 B에게는 오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을 줄 겁니다. 작용-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서 두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속도를 가질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두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함께 오른쪽으로 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벡터량들의 부호 표시를 하면 A의 가속도는 어찌 될 것이냐 오른쪽 플러스 A 자체는 2kg이기 때문에 2분의 A가 받을 오른쪽으로 마찰력이 적용된다라고 치고 그 힘이 플러스 F 있다고 하면 A의 가속도는
위아래 방향 다 지워졌고 좌우 방향 오른쪽으로 가해진다 쳤을 때 이 힘밖에 없으니까 이게 A의 오른쪽 방향 가속도다 하겠어요. 다음 B의 가속도는 얼마 될 것이냐 하면은 B는 질량이 단독으로 3kg이고요.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요 힘을 받네. 오른쪽으로 10N이니까 플러스 10N 쓰고 A가 받았을 마찰력이 오른쪽이었다면 이에 대해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을 반작용 힘인 B가 받을 마찰력은 왼쪽 방향이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규정하면 여기다 플러스 F 썼으니까 내가 받았을 힘은 왼쪽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마이너스 F라는 힘이 B에게 작용한다라고 해야 되겠다. 문제 조건에서 두 물체는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함께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가속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놓습니다. 이대로 문제를 그냥 풀어도 되지만 어떤 두 분수가 똑같을 때에는 분모의 합으로 만든 분수와 분자의 합으로 만든 분수 10이죠. F-F니까 는 또한 또 같다 가비엘이 적용하면 두 물체는 플러스 2m/s 제곱 가속도를 가지고 함께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면 참 좋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2니까 F는 마찰력 F는 4N이겠다라고 찾을 수 있고요. 맞죠? 4N이겠다라고 하고 두 물체는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2m/s 제곱의 가속 운동을 할 상황이다라고 해야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스몰 f 크기의 이 마찰력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이때 이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었느냐 정지 마찰력이었느냐 확인해 보자면 두 물체가 움직인다고 해서 운동 마찰력이 아니라 두 물체 사이에 미끄러짐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찰력은 B가 A에게 가하는 A가 B에게 또한 가하는 정지 마찰력이다 해야 되겠습니다. 정지 마찰력은 이런 식으로 그 크기에 대해서 또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전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 분석을 끝낸 다음에 나타나는 거지 그 크기에 대해서나 방향에 대해서 공식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에 대한 설명은 추가적으로 더 해봅시다. 유사한 다음 상황입니다. 어떤 두 물체가 땅바닥 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쌓여 있었을 때 이 두 물체가 편편한 면을 맞대고 이렇게 쌓여 있었을 때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아래에 있는 물체를 밀어서 둘이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상황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쌓여있는 두 물체 중에 위쪽 물체를 밀었는데 움직이네. 그럼 안 되는데 위쪽 물체를 왜 움직이냐? 다시 위쪽 물체를 밀었는데 밀었는데 아래쪽 물체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2kg짜리 A 물체, B 물체 아래에다가 3kg짜리 물체를 놓고 둘 사이에 면을 맞대고 있는 게 아주 평면이면서 위쪽 물체 A에 10N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다라고 했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함께 움직인다면 이럴 때는 힘 분석 어떻게 되나 또 봅시다. A 자체가 받고 있는 힘으로써 중력과 수직항력은 20N씩 서로 상쇄되도록 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A는 10N을 직접 받으면서 B와 접촉에 의해 그 뭔가 나란한 방향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F라는 크기의 마찰력을 받는다면 B로부터 A가 받는 마찰력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있다면 면에 대해 나란한 방향이 있다면 일단 써놓기만 하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B 역시 중력, 수직항력들 위아래로는 가속되지 않으니까 다 상쇄시켜버릴 적당한 크기의 수직항력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B는 A에게 F라는 크기의 마찰력을 가한 적이 있으면 A로부터 B가 받을 마찰력이 또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B가 A가 하는 마찰력, A가 B에게 가는 마찰력이기 때문에 둘은 작용-반작용 관계로서 둘은 크기가 Fν 크기로 같아야 되고 방향은 요게 B가 A에 가는 게 오른쪽이었다면
B가 받을 마찰력은 왼쪽으로. 방향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A가 받을 마찰력이 왼쪽이었으면은 B가 받을 마찰력은 오른쪽으로 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는 B가 직접 받는 10N 그런 힘이 A가 받는 것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서 힘들 관계와 가속도 크기 분석을 해줍시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뭔가 벡터량들에 대해서는 힘, 가속도 변이 오른쪽인 걸 X, 오른쪽인 걸 플러스라고 한다면 A 물체의 가속도가 있다면 그 가속도의 크기는 A 자체의 질량은 2kg 그리고 오른쪽으로 받는 10N A가 받고 있으니까 플러스 10 2kg으로 A가 받는 힘 또 뭐 있나 그랬더니 A가 만약 아까처럼 B로부터 마찰력을 오른쪽으로 받는다 치자. 그러면 10 플러스 F 2분의 10 플러스 F가 A의 가속도겠습니다. 다음 B의 가속도도 구해보면 B의 가속도는 B 자체의 질량 3kg 분의 A가 오른쪽으로 마찰력을 받고 있다라고 일단은 규정하고 시작했으니까 B가 왼쪽으로 마찰력을 받아야만 할 상황처럼 됐으니까 그럴 때 B가 받는 마찰력을 마이너스 F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B가 받는 힘은 더 이상 좌우 방향으로는 없으니까 이러한 오른쪽 방향으로의 가속도와 이러한 오른쪽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같다라고 놓자. 그랬을 때 두 분수가 똑같다면 그걸 이용해서 분모의 합, 분의 분자의 합으로 만든 분수도 또한 똑같으니까 요게 2m/s 제곱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F값은 마이너스 6N이라고 써야 되겠네. 그래서 F값이 마이너스 6 해서 2분의 4 F값이 마이너스 6 해서 3분의 플러스 6 해서 2 해서 2m/s 제곱의 공통가속도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마찰력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라고 크기를 결정을 하고 내가 A가 받을 게 오른쪽, B가 받을 마찰력이 왼쪽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은 A가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6, 즉 A가 받을 B로부터의 마찰력은 왼쪽으로 6N이고 B가 받을 마찰력은 왼쪽으로 FN이라고 했는데 그 F가 마이너스 6이니까 B가 받을 마찰력은 오른쪽으로 6N이었다라고 마지막 해석만 제대로 해주면 그 힘이 어느 방향이었을지 처음에 잘못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방향으로 계산 결과가 다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A와 B 사이에 이러한 마찰력이 가해지면서 오른쪽으로 무려 가속 운동을 2m/s 제곱으로 하겠지만 이때에도 둘 사이에는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운동한다와 무관하게 미끄러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마찰력은 정체가 정지 마찰력이었겠다 라고 써줘야 되겠습니다.